나의 코가 조금 오똑하고 화려해지기 위해서는 비순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코끝과 턱끝을 연결하는 안녕하세요. 루브르 성형외과 원장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시 필요한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요새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어플 같은 것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코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은 조금 혼란스러워 한다든가 처음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중격 연골이란 사실 요새 성형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하고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비중격 연골은 우리가 손가락을 콧구멍 안에 넣었을 때 가운데에서 만져지는 벽이 있는데 그게 비중격 연골입니다. 비중격 연골의 역할은 코 안쪽에 있는 공간, 비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간을 가운데에서 좌우로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콧대이고 콧대 아래쪽에 콧대 중간 쪽을 꼭 누르게 되면 단단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중격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격 연골은 손상이 많이 간다거나 혹은 없어지게 되면은 코 자체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코 모양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코를 높일 때에는 이렇게 만져지는 해당 부위들은 손상시키지 않고 안쪽에 있는 부위들만 제거를 하게 됩니다. 비주라는 거는 안쪽에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콧구멍 사이에 있는 이 피부, 코의 기둥을 말하는 거고요. 비중격 연골은 밖에서 보이지는 않는 코 안에 있는 벽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제 늑연골은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처음 들어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우리 몸에는 24개의 갈비뼈가 있고요. 갈비뼈 끝에는 한 4, 5cm 정도 되는 연골이 달려 있는데 그 연골을 사용해서 코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늑연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 가슴을 절개해서 떼는 거를 자가 늑연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연골, 특히 이제 사체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가공을 해서 상품화 돼서 나오는 연골이 있는데 그거를 기증늑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늑연골 그리고 기증늑연골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에는 뼈가 토탈 4장 그리고 연골이 토탈 5개의 연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비중격 연골이고 비익연골은 고개를 들었을 때 콧구멍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연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코끝을 세울 때 연골 묶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연골 묶기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비익연골이고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익연골의 역할은 코끝의 모양을 만들고 콧구멍의 그 크기를 정하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순각이란 비가 코 비자고 순이 입술 순자인데 결국 코와 입술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코에서 이 코 아래쪽 비주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인중 부분이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95도에서 한 105도 혹은 110도 정도가 정상 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코끝이 낮고 좀 주저앉아 있는 코일수록 인중 자체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순각이 좀 좁아져 있고 혹은 코끝 자체가 조금 화려하게 오똑하게 올라와 있을수록 이 인중 자체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순각이 좀 벌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코가 화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끝을 좀 많이 높이게 되는데 코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뽑을 때 한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비순각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코가 들리지 않아도 마치 들린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의 코가 조금 오똑하고 화려해지기 위해서는 비순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봤을 때 코끝과 턱끝을 연결하는 라인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리케이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라인에서 윗입술 혹은 아랫입술이 한 2-3mm 정도 뒤로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오똑하고 이쁘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순각보다는 주로 코를 만들 때 그 리케이스 라인을 고려하면서 만드는 편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혹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다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